당장 금리를 인하라. 한국은행은 필연적으로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 차이가, 금리 역전이죠. 차이가 지금 현재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도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하루 일찍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송과 하루 정도의 오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가 되겠죠. 지금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금리 차가 0.75포인트예요. 네, 0.75포인트 미국의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항상 주장했던 거 있죠. 금리를 올리면서 환율과 물가의 안정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네, 이렇게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금리 역전이 최근 들어서 최대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오히려 안정이 돼버렸죠. 왜 이렇게 됐죠? 한국은행 이창용의 주장하고 정반대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은 투자의 시대죠. 투자의 시대. 네, 국제 자본 이동이 어떻게 투자의 기준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무엇이죠? 저축의 시대였죠. 저축의 시대 1980년대 이전에는 국제 자본 이동이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금리에 따라서 결정됐다는 겁니다. 금리. 저축의 시대는 금리에 따라서 국제 자본 이동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투자의 시대라는 겁니다. 금리 0.1%, 0.5% 더 준다고 어마어마한 국제 자본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한국은행이 간과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리 차가 최근 한 5년 동안 최대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1,400원이 넘었던 1,480원까지 갔습니까? 그 환율이 1,290원대가 돼버렸어요. 네, 금리 차는 최고치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오히려 내려갔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주장하는 우리 지금 물가가요, 금리를 올렸으면 잡혔으면 벌써 잡혔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드렸죠. 수요 견인에 의한 물가 상승이 아니고 공급망에 따른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금리와 연관이 없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히셔야 되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네, 이것이 제품 가격에 포함이 되어버렸죠. 비용으로.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오히려 물가를 올려버렸던 그 현상이 제가 국내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주장했던 사실과는 전혀 정반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올리서는 안 되고 더 이상 이제는 금리 하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금리를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피해자를 누가 됐습니까? 모든 피해자는 서민들입니다. 서민. 그리고 대출을 끼고 있는 서민들. 그러면 금리 상승으로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죠? 현금 부자들이죠. 현금 부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무턱대고 수차례 연달아서 금리를 올렸던 부분들이 정책 실패라는 부분들이고, 자, 이 현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대기업들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중소기업들이 지금 파산하고 있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오히려 마켓쉐어를 가져가는 점유율을 오히려 확대하고 이익을 더 보고, 그리고 건설사도 어때요? 이제 중소형 건설사,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있죠. 가게들. 네. 가정들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금력이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한, 영업은 잘 되고 있지만 자금력이 한계가 있는 기업들과 가게들과 건설사들은 모두 부도로 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들은 금리 인상으로 피해자다라고 보는데, 자,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들은 현금 부자와 대기업은 오히려 이자로 인해서 현금이 많은 이제 대기업도 많겠죠. 오히려 이득이 되고, 자, 굉장히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 상승은 정책 실패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거래가 안 되죠. 거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를 못 가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제 이사 못 가니까 입주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네. 이 부분을 부동산 정책으로 땜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화를 하려고 하죠. 부동산 규제 완화, 보유세까지 완화하고 그리고 다주택자까지 취득세 완화까지 들고 나오는데 이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금리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금리 앞에 장사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죠. 당분간은 내년 3월까지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정책으로 땜빵식으로 그때 네, 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금리라는 부분들을 근본적인 어떤 네, 근본적인 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자유시장 경제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집값 조금 오른다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풍선효과 나타나고 집값 내려간다고 이전에 네, 부랴부랴 또 규제를 완화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더 네, 지금 이제 환상으로 찍어주거나 아니면은 더 악화를 시켜주거나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관점을 확대시켜주는 부분들을 부동산 정책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부동산 정책 자체가 앞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규제라는 부분이 없어야지 완화라는 부분도 없을 겁니다. 이제는 규제든 완화든 원칙적으로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시장 경제에다가 시장 경제 모든 것을 맡기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 3구가 공시가 하락률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또 어떤 지금 바보짓을 또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니까 금통위원들 긴축 규제 유지하되 인상폭 속도 조절 이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미리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무엇을 고려해야 됩니까? 지금은 이런 긴축 규제 유지한다는 건 뭡니까? 미국 시장에 고려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고용 시장이 우리하고 정반대죠.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공장들이 미국으로 몰리기 때문에 고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황이 다르고 우리나라의 공장도 미국에 다 빨려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는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고려를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한국은 금리 인하 기조로 가야 됩니다. 금리 인하.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이 땜판식 정책으로는 안 된다.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은 부자들만 더 부자로 만들고 중소기업을 퇴출시키고 대기업만 다 이익을 가져가는 마켓쉐어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면 안 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바뀌어 선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 규제 유지는 없애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보고 빨리 금융정책 이런 부분들이 재정정책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완화하는 쪽으로 금리를 완화하고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더 이상의 서민들이라든가 중소기업들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